안녕하세요.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손일락입니다. 저는 하이라이트 막내 손동훈의 아빠이기도 합니다. 애가 좀 예쁜 편에 속했어요. 사람들마다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계속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예계 쪽으로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. 갑자기 느닷없이 계약서를 딱 한 장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. 계약을 하자면서. 처음에 상당히 놀라고 기분도 좀 좋았어요. 인정을 받는구나 해서.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. 법적인 문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. 제가 아름아름으로 그 연애 전문 변호사를 좀 알아봤어요. 보여주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조심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. 독소 조항이 있으니까 위험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요. 그쪽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. 키워보겠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. 거의 20-30장 정도 되는 분량의 어마어마한 계약서였습니다.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노예 계약이었습니다. 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15년 정도였고요. 군에 가는 기간,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 이런 거를 모두 제외한 15년이었습니다.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거의 나이가 한 40대 정도 돼야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. 그게 좀 당혹스러웠어요. 제가 이 계약서를 주시면 밖으로 나가서 일단 변호사와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NO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 그 기획사하고는 인연이 되지를 못하고 두 번째 기획사하고 인연이 됐습니다.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노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.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주당 대략 40시간 정도의 레슨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. 그 레슨 중에는 보컬 트레이닝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. 댄스도 장르별로 대략 3종 이상의 그 레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. 인성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고요. 외국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일주일에 40시간을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거 중노동 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학교 생활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학교에 가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저한테도 토로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연습 시간이 길다 보니까 집에 오면 바로 쓰러져 잘 수밖에 없고요. 학교에 가서도 좀 온전하게 그 학교 공부에 적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 수밖에 없었죠.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을 늘 강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. 처음에는 걱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당시 그 비스트 멤버들이 대개 한 번쯤은 데뷔해서 실패했던 아이들이거든요. 팬들의 숫자는 대략 한 300명이었고 안티팬은 정확하게 10,000명이 넘었습니다. 저는 싸이월드를 통해서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잖아요. 아이를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죠. 워낙 그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. 아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글로써 보내게 된 것이죠. 그걸 엮어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. 쉽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연락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연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고요.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어떤 그 스케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, 거의. 주로 이제 밤에는 공연을 하고 낮에는 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. 이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
저희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. 왜냐하면 이제 그 기획사 쪽에서 전부 정산을 해서 정산표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형식인데,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.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부모의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엿보였고요. 예를 들자면 그 의상비 얼마, 공연장 대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공식적인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회의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. 예. 이 배분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수익과 비용의 차이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배분 문제이거든요. 전제가 수익과 비용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사 쪽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 쪽에서도 그렇고 관계기관 쪽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병역 문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.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돌 가수들은 뭐 병역 문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. 문제는 뭐냐면 연습생 생활을 끝내고 데뷔를 했을 때 이 시기가 군대에 가야 할 시기라는 거죠.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 편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대부분의 경우는 병역 면제를 위해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갈 수 있겠습니까? 학교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겠죠. 퇴학을 당하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?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한류 하면서 그 과실은 취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고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류가 지속 가능한 정말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? 뭐 아이돌을 둔 가수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.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.